오늘은 홍제동 박 선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박 선생은 자신이 점사를 보는 과정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는지는 저도 끝내 묻지 않았고 박 선생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와 박 선생 사이에는 무언의 약속 같은 것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박 선생이 점사를 보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고 박 선생 역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박 선생은 제가 굿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굿이나 큰 굿이 있을 때면 종종 연락을 주셨습니다. 시간 되면 와서 보고 가게. 그렇게 저는 여러 차례 박 선생의 굿판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박 선생은 평창동에 있던 보현산 신각이라는 굿당의 별채를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당시 서울 한양굿의 중요한 거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박 선생은 전형적인 한양굿 계열의 무당이었습니다. 굿이 시작되면 악사들이 3명 또는 5명이 참여했고 무녀들 또한 3명 또는 5명이 함께 굿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박 선생 구청에서 활동하던 무녀들 가운데는 현재 한양굿판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박 선생 구청 출신 가운데는 훗날 인간문화재로 인정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도 무녀들 사이에서는 저 사람은 박 선생 구청 출신이야 라는 말이 하나의 경력처럼 통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박 선생의 구청은 한양굿의 명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박 선생의 굿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무자가 풍족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굿상이 차려지면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상에는 사시사철 과일이 가득 올랐고 소갈비, 소족, 소머리 같은 귀한 음식들도 기본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굿판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큰 잔칫집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박 선생은 특히 새남굿을 많이 했습니다. 새남굿은 쉽게 말해 망자의 극락왕생과 조상 천도를 기원하는 한양굿의 대표적인 의례입니다. 오늘날 천도제와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박 선생은 단순히 새남굿을 많이 한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울 한양굿, 그 중에서도 새남굿의 전성기를 개척하고 이끌었던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박 선생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새남굿 의례가 끊이지지 않았고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굿을 의뢰하는 집안들도 상당한 경제력을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본 신도들 가운데는 자가용에 기사를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한 상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박 선생 신도들 가운데 화교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박 선생이 모시는 신령 가운데 중국 사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굿을 하는 과정에서 박 선생이 중국어로 공수를 주는 장면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평소에는 한국말을 하시던 분이 신이 내린 뒤에는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공수를 내리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화교 신도들 가운데는 박 선생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박 선생은 단순히 점을 보는 무당이 아니었습니다. 새남굿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인물,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스승, 그리고 한양굿의 한 시대를 대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굿판, 엄격했던 원칙, 그리고 사람을 키워내던 구청. 세월이 흐르면서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홍제동 박 선생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서울 한양굿이 가장 화려했던 시절의 모습도 함께 남아 있습니다.